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성부 조합부 승지 이의가 명을 받고 동교에서 관가하였는데 도승지 김재신 상전 김자원에게 명하여 선언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홍문관 응교 조지석 정광세 박사 김일선에게 명하여 별선온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3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허종에게 하사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본도의 풍속은 남자와 여자가 모르는 사이라 하더라도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며 들으는 부모가 죽으면 나무 구유에 담아서 전야에다가 버리고 돌을 모아다 눌러놓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풍습을 들으니 마음이 몹시 아프다. 경은 엄하게 검단을 더하도록 하라. 만일 금지시키지 못하여 다시 옛날의 풍습을 따르게 한다면 경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1경에 화성의 장성에서 7도인 허원성 남쪽 제1성의 동쪽에 나타났는데 서로의 거리가 4척쯤 되었다. 1경은 오후 8시경을 말한다. 계속 성경이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4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수언이 아뢰기를 이제 조사의 직전은 그 전세를 관에서 거둬들이고 관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지나치게 징수한 폐단을 막게 하셨는데 사사의 전세만은 스스로 납부하도록 하여 승도들이 거둬들이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청컨대 직전의 예의에 의하여 관에서 거둬들이고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말 이러한 폐단이 있다. 해서로 하여금 절목을 상정하여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수언이 또 아뢰기를 내조하는 야인들이 헤어진 안장과 도자를 고쳐서 만들어 달라고 청하는 일들이 많은데 철 등은 부득이하여 다시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칼날과 송곳 같은 것을 아울러 만들어주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새로 된 물건을 경솔하게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것을 금지시켜 못하게 하라 하였다. 철등은 쇠로 만든 등자를 말한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4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4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주서 양하에게 명하여 성균관에 가서 관에 있는 유생들의 성명을 적어 오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내가 일찍이 유생들이 관에 있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학문을 진흥시키는 조건을 의논하도록 명하였더니 주와 이정이 말하기를 세종조에는 관에 있는 유생들에게 아무데나 이름을 적어 시취하였기 때문에 거관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습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고사를 대체적으로 말하였을 뿐이며 꼭 나로 하여금 별시를 보여서 유생들이 거관하지 않는 폐단을 구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봉헌이 살아있을 때 과거를 자주 베푸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나의 생각에도 다른 방도가 없으니 여생으로 하여금 기꺼이 학문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돈령 이상과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봉헌은 정창성을 말한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4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조지서가 아뢰기를 양계는 군량이 넉넉하지 않은데 적이 만약 해마다 난을 일으킨다면 어쩔 수 없이 대군을 일으켜야 할 것이니 군수물자를 널리 저축하는 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강구하고 계획하였지만 조정에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조지서가 또 아뢰기를 신중한 것을 지키면서 경솔한 것을 어기는 것은 국가의 장관 계책이 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나라의 기 천리가 되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경기, 영평 등의 고을은 사람이 없어 텅 비었으며 강원도는 더욱 심합니다. 지난번에 비록 주민을 모집하여 옮겨 살도록 하였지만 수령들이 모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이 남쪽 지방에 도착하여 들으니 이 항의 백성들이 모두 국가에서 주민을 모아 옮겨 살게 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창그대 거듭 여러 도에 유시하여 주민을 모집해서 채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수령들이 나의 뜻을 본받지 않는 것을 알겠는가? 마땅히 재상과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기는 왕자의 도읍을 말한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유승이 허성의 동쪽에서 나와 하고성 위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하고 길이는 6, 7척쯤 되었다. 그리고 화성이 장성에서 7도 남짓 헌원성 남쪽 제1성의 동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4척쯤 되는 거리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성균관의 유생 10사람을 불러 경서를 강독하게 하였다. 생원 신세련이 맹자를 강하였는데 통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선비는 이지에 통달라 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작은 사관은 정은 장순손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해 겨울에 취사하였는데 겨우 몇 달 지나서 또 별시를 보이려고 하시니 이것은 권면하고 격려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유생으로 하여금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할 뿐입니다. 참근데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고 장순손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 절도사 이조양이 군공을 논하면서 허위로 한 것은 그 실정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자신이 그 죄를 알고 틀림없이 마음을 써서 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컨대 받고 임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유생으로 하여금 요행을 바라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권면하고 장려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지금 재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조양의 일은 국가에서 적당하게 대처하여 조치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5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심해 홍응 예급배 노사신 예급견이 의논하기라 지난해 겨울에 과거를 베풀었는데 이제 또 취사하는 것은 번거롭고 잦은 것 같습니다. 하고 윤필상윤호 어세금 이승호는 의논하기라 생원 진사가 거간하는 것을 게을리하니 권면하고 격려하는 방법은 별심한한 것이 없습니다. 느닷없이 나가서 거간하고 있는 자의 원점의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하여 수를 헤아려 시취하게 하되 일정한 법식은 그때 가서 취품하도록 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라. 일정한 때를 정하지 않고 원점을 상고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실로 학문을 권장하는 데 한 가지 도움이 된다. 쉬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홍노사신 이것은 오히려 불가하다는 것을 고집하였는데 임금이 강경하게 주장하다 모두 말하기를 가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권경우가 이 조양의 죄를 다스리도록 청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허혼의 죄이다. 병사가 실정을 알고 있었다는 정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변장을 경솔하게 바꿀 수는 없다 하였다. 권경우가 다시 아뢰기를 이 조양은 무망한 죄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스스로 처벌당할 것을 알고서 틀림없이 변방의 방비에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며 그 부하들도 조석간에 당연히 채임될 것이라고 여겨서 반드시 이를 받들지 않을 것이니 그를 채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6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조전장 평안도 조전장 경유공이 군사의 기밀을 긴급한 때에 고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드디고 느리게 내려간 죄는 유리 결장 100대의 도 3년과 고신을 모두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 하자 그대로 따르고 장은 속바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로 251권 성종 22년 3월 16일 임진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251권 성종 22년 3월 17일 개사 첫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7도 남짓한 헌원성 남쪽 제1성의 동쪽에 나타났는데 서로의 거리가 4척쯤이었다. 성조실로 251권 성종 22년 3월 17일 개사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경조 지평 이자건이 윤말손이 적을 추격하지 않은 죄를 논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죄를 결정하였으니 소급하여 논할 수 없다 하였다. 이자건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그의 사형은 용서한다 하더라도 청가대 결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로 251권 성종 21년 3월 17일 개사 세번째 기사 대사관 김경조 등이와 싸르기라 신등이 윤말손 최진하의 처벌을 여러 번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이미 죄를 결정했으므로 소급하여 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은 지난날 죄를 결정할 때 정상이 이와 같이 심한 줄은 모르고 유를 감하여 죄를 처단하였다고 여깁니다. 지금은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나아가지 않았던 상황이 이미 드러났으니 비록 다시 소급하여 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신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율에 의거하여 주의를 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침에 이미 그것을 유시하였다. 내가 어찌 죄인을 애석하게 여기겠는가 하였다. 김경조 등이 말하기를 지난해 야인이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갔는데도 윤말손 등이 게을러 나아가서 구원하지 않았으니 죄가 이미 큽니다. 전하께서 전적으로 용서하시고 주의를 다스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또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번 때에 율에 의하여 죄를 결정짓지 않으면 변방의 일이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조정의 기강도 이에 따라 진작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벌써 그 죄를 결정지었는데 또 소급하여 그것을 논하는 것이 사체에 적합한가 하였다. 김경조 등이 말하기를 지난날의 죄를 감하여 가벼운 법률을 따른 것은 단지 사실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일 뿐입니다. 지금은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진격하지 않은 정상이 이미 분명하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비록 곤장을 치고 먼 섬으로 귀양을 보내어도 오히려 시민들이 분하게 여기는 바에 사죄하기가 부족한데 어찌 장을 속바치게 하고 가까운 데 둘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니 다시 먼 곳에다 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 김경조 등이 다시 결정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7일 개사 네번째 기사 박지본을 가정대부 행 훈련원 도정으로 윤효손을 가정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오순을 가선대부 평안도 절도사로 성숙을 가정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김윤재를 절충장군 만포 첨절제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윤재는 충주판관으로 재임된 지 얼마 안 되어 당상관으로 발탁되고 이 직임에 임명되었으므로 물론이 떠들썩하였다. 진의 부임함에 미쳐서 야인들이 국경을 넘어와 사냥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얼음이 녹아 염려할 것이 없는데도 김윤재는 크게 겁을 내어 허둥지둥 성문을 닫게 하고 나가지 않았다. 휘하의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무기를 번쩍이며 공격할 형상을 보이자고 요청하자 김윤재가 크게 화를 내며 칼을 뽑아 베으려고 하였으니 겁내고 나약하여 쓸모없는 것이 이와 같았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8일 갑오 첫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7도 반인 헌원성 남쪽 제1성의 동쪽에 나타났는데 서로의 거리가 4척쯤이었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8일 갑오 두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8일 갑오 세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이계동이 아뢰기를 이제 김윤재를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만포 첨절제사로 삼으셨는데 만포는 바로 야인이 오가는 지역입니다. 김윤재는 논무에 재능이 없으며 단지 충주 판관이 되어 공판을 잘하며 빈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또 선물을 주어 헛된 명예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변방의 일에 익숙하지 않은데 만약 중대한 임무를 위임하여 만에 하나라도 대사를 거르친다면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받고 임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그의 사람됨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두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를 시험해보지 않고 갑자기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시험해본 연후에야 그가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을 알 것이다 하였다. 이 계동이 말하기를 작은 임무를 맡겨 가한가 시험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대한 임무를 맡겨 가한가 하다가 실패하게 된다면 옳지 않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고쳐 임명하여 다른 직임으로 시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8일 가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8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이작은 이와서 아뢰기를 이제 이미 김윤재의 직임을 바꾸었으니 창간대 자급도 아울러 빼앗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윤재는 장차 다른 질에 임용하려 함으로 자기를 강등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이장은이 다시 아뢰기를 아래자 전교하기를 임금이 모든 사람에게 벼슬을 더하였다가 또 그것을 빼앗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그때 영돈용 이상 의정부 병조에서 이 일 때문에 대궐에 왔었다. 임금이 만포 첨절제사의 임무를 감당할 사람을 물었는데 윤필상등이 아뢰기를 김윤재가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으니 고쳐 임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어 고쳐 임명한다면 여승감 또한 가합니다 하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김윤재를 모두 감당할 만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고쳐 임명하지 않겠다 하였다. 아이고. 선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3일 가보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화승이 장승에서 7도 반인 헌원성 남쪽 제1성의 동쪽에 나타났는데 서로의 거리가 2척쯤이었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이고 대마주 태수 종정국 인위군 종사랑 직가가 사람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작은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신등이 김윤재가 만포 첨절제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일을 아뢰니 재상과 병조에 하문하셨는데 병조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병조에서 이미 의망하였는데 어떻게 불가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재상이 어떻게 김윤재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만포는 바로 평안도의 큰 진입니다.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용렬한 사람에게 그곳을 수비하게 할 수 없는데 더구나 지금 변방의 혼란이 크게 일어난 시기이겠습니까? 만약에 변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긴다면 아마도 국가의 채무를 무너뜨리고 손상시킬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무리 변방의 벼슬을 두루 거쳤다 하더라도 용렬한 것 같으면 어떻게 임무를 감당하겠는가? 비록 변방에 이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현명하고 능력이 있다면 그 형세를 보아 때를 따라 처치할 것이다. 어찌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작은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김윤재를 용렬하여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만포에는 적변이 매우 성하니 변방에 익숙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윤말선 최진하를 조정에서 처음에 가려서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악한 오랑캐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뉘우친들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창간대 받고 임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여러 사람의 의논을 모아보니 모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다른 사람을 뽑겠는가? 지금 조신으로서 비록 처음 대간에 임명되어도 임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있고 아무리 여러 번 역임했다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관찰사나 절도사에 이르러서도 그러하니 어찌 신진이라고 하여 일체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9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충천이 김중보가 스스로 주사로서 수은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므로 그 기술을 시험하게 하였는데 조그만 그릇에 주사를 담고 밑에서 불을 피우고 위에는 소반으로 덮으니 연기가 방울처럼 엉겨서 마침내 수은이 되었는데 명하에 면포 10피를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예조참판 이유기와 사르기를 신이 북경에 갔을 때 전교를 받고 중국에서 2개 제사 지내는 것을 물었더니 요동, 광령의 경우는 모두 성 안에 있고 제도에는 기둑을 항상 오문의 동루에 간직해 두었다가 제사 때마다 기둑 5사를 북교장의 허묘에다가 옮기고서 제사를 지내며 제사가 끝나면 도로 전에 두었던 곳에 간직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기 위에 모두 둑이 있기 때문에 기둥묘라고 하였습니다. 본국의 절월의 형제는 신이 늘 그럴 것이 옛날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중국의 본국에서 이른바 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물었더니 곧 말하기를 창이다 하였습니다. 또 작살이 있었는데 그 모양은 본국에서 이른바 월과 같았습니다. 창과 작살은 크고 작은 사명을 받드는 사람이 모두 소지하고 절월은 총병이나 참장 등의 벼슬아치가 아니면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바치는 말이 나이가 많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뒤로는 20살 이상 된 말은 바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전교하기를 2개 제사 지내는 곳은 중국에서도 일정한 곳이 없는데 조종께서 이미 어느 년에 그것을 설치하였으니 예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영도년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그리고 절월의 형제는 예조로 하여금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둑소는 예전대로 하되 둘레에다 보기 좋은 나무를 심어서 더럽히는데 이르지 않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둑은 대가나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던 대장기를 말한다. 큰 창에 소의 꼬리를 달거나 혹은 극에 창에 상모를 달아서 만들었다. 절월은 지방의 관찰사, 유수, 병사 등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어주던 절과 부월이다. 절은 수기와 같고 부월은 도끼같이 만든 것으로 군령을 어긴 자에게 대한 생살권을 상징하였다. 절불월이라고 한다. 성주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팔도인 헌원성 동쪽 각성 북쪽에 나타났는데 서로의 거리가 2척쯤이었다. 성주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강삼이 아뢰기를 신이 여러 도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조미를 보건대 그 품질이 중미와 같았으니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전이 위험을 빌어 거두어들이는 것이 매우 가증하게 하며 백성들이 간혹 나머지 쌀을 가지고 가며 도둑질한 쌀이라고 일컬으면서 그것을 빼앗고 가만히 개인의 창고를 설치하여 그 고을 전세의 수를 채워서 그 고을의 세금을 사사로이 스스로 납부하니 청와대 대관을 보내어 세금을 거두게 하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에 강직하고 명민한 수령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여 거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하문하였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정말 말한 바와 같다면 그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하였다. 강삼이 또 아뢰기를 신이 전주에 있으면서 지방관리가 불법을 행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전 익산 군수 이계통 도사 신자건이 가장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임되는 데 미쳐서 이계통은 부정으로 승진되고 신자건은 정랑으로 승진되니 남쪽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이 계통이 전세 차사원이 되어 혹은 지나치게 거둔 쌀이라고 일컬고 혹은 도둑질한 쌀이라고 일컬으면서 개인의 창고에 많이 받아들여 그 군에서 응당 납부해야 할 세를 채우고는 그 나머지를 수를 훔쳐서 옥야현의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또 형벌을 감할 때 과중하게 속바치게 하여 아전과 백성을 침탈함으로 사람들이 집을 비워두고 도망하여 흩어지니 더러는 그 집 제목을 철가에 뗄감에 대비하도록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을 권장하고 독려한다고 핑계대고 면포를 함부로 징수하였습니다. 신자건은 아들을 위하여 그 도에서 며느리를 맡는데 감사에게 아들의 장인을 경기전의 참봉으로 삼도록 청하였습니다. 신이
우연히 본부의 영청에 이르러 새로운 네 짝이 있는 것을 보고 부윤인 김수손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도사가 나주에 청구한 물건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전문을 받들고 서울로 올 때에 김수손에게 철 진리어를 청구하자 김수손이 신에게 말하기를 도사가 직접 대하여 물건을 청구하니 온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사람에게 혼인을 도모하고 여러 고을에 청구하였으므로 선물이 서로 잇따랐는데 수세 차사원에게 그 사람들의 전세를 감하여 주도록 청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름지기 엄하게 징계하여 남쪽 백성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시고 조정에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함을 보이소서 했는데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신자간에 이런 흔적이 있어 추문하기 쉽겠지만 이 계통의 일은 드러나는 것이 없어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조정에서 듣기가 어렵다. 사헌부라여건 끝까지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경 김일선이 아뢰기를 국가의 안으로는 예문관과 겸 춘추관이 있어 시사를 맡아서 기록하므로 조정의 정사를 갖춰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사가 없기 때문에 지방관리의 불법이 비록 강삼이 아랜 것과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쁜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게 되며 탁월하거나 기위하고 품행이 특이한 자라도 무척 없어지고 전해지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지금의 빠뜨린 법입니다. 청와대 사유나 홍문 등이 기록한 것에 의하여 기주 중 마땅한 사람이 정밀하게 뽑아서 춘추록을 만들게 한다면 비록 지방에 살고 있던 기간이라도 듣고 본 것이 정치와 풍화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가초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니 기주를 넓히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윤필상이 아뢰기를 조정에는 이미 사관을 두었으며 또 승정원, 홍문관, 시강원, 사관원, 사헌부, 육조, 정부가 모두 춘추관을 겸하여 시정을 기록하고 있으니 다시 새로운 법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야사의 법이 참으로 아름답기는 하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세울 수는 없다 하였다. 김일손이 또 아뢰기를 대신을 높이고 예로 대우하는 것을 왕정에서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소가 걸회하자 황제가 황금을 내려주고 조신들이 도성문 밖에서 조도하는 공장을 베풀었는데 수레가 수백 량이었으며 당나라 양거원이 떠나는데도 이와 같았으므로 만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노자연과 이 약동은 모두 조정의 노신인데 하루아침에 늙어 절리로 물러가니 그 고을의 수령들이 그 집안의 부역을 시키며 편맹과 동일하게 보아서 대신을 공경하는 뜻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중추부사 김종직이 병 때문에 휴가를 얻어 열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부리는 종이 없으므로 열을 메고 갈 사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재상으로 고로하고 전리에 물러가서 사는 자에게 자벽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벽을 시키는가? 해조의 하문하고 예를 고찰하여 아뢰라. 그리고 김종직이 떠나는데 길이 험하여 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만약 그대들의 말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권사를 지급하여 전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견기전은 태조의 영정을 봉안한 곳을 말한다. 전라도 전주의 남문 안에 있었다. 조도는 여행할 때 행로신을 제사 지내는 일이다. 공장은 연어를 열기 위해 물건을 준비하고 막을 침을 말한다. 고루는 나이 많은 이유로 치사하기를 청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로 251권 성종 22년 3월 21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의 여럿이 아뢰기를 김일손이 김종직에게 옛날에 입은 은혜가 있었으므로 성상의 은혜를 희망하여 그것을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변된 의논을 빌려 사사로운 인정을 갚은 것이니 이러한 풍습은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추국하여 주의를 처단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은 경악에서 모시는 신하이므로 직질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조정에서 그들을 대우하기를 재상과 다름이 없게 하니 듣고 본 것을 모두 말할 수 있다. 김일손이 만약 동료들과 그것을 의논하여 여럿이 모두 아뢰는 것이 가하다고 한 연후에 아랜 것은 옳으나 만약 사사로움을 끼고서 아뢰었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홍문관이 물어서 아뢰도록
봐라 하였는데 호문관원이 모두 말하기를 함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김일손은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2일 모술 첫 번째 기사. 화승이 장성에서 팔도인 헌원성 동쪽 각성국 쪽에 나타났는데 서로의 거리가 2척쯤이었다. 4척, 2척.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2일 모술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2일 모술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이계동이 김윤재는 만포에 적당하지 않다는 일을 논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의 대신들이 맡길만 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를 임명할 것이다 하였다. 이계동이 말하기를 김윤재는 문무에 뛰어난 재주가 없습니다.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어째 김윤재보다 나은 자가 없어서 하루아침에 종삼품의 관원을 승진시켜 정삼품 당상관으로 삼으십니까? 이보다 앞서 임득창과 김세적은 모두 무죄가 뛰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김세적은 창승부사가 되고 임득창은 위원군수가 되었는데 모두 당상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윤재의 일은 신이 그 까닭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세적과 임득창의 활 쏘고 말다리는 재주는 세상에서 기가 드물었다. 김윤재가 비록 이 무리에게는 미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문자를 조금 알고 일을 헤아리는 재주가 있다고 말하였다. 만포에 임명하지 않았다면 그만이겠으나 임명하였으면 야인들이 쳐다보는 바이니 매몰 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상관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문무 두 가지를 겸전한 대사한 같은 자를 어찌 쉽게 얻겠는가 하였다. 이 계동이 부복하여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신이 재주가 없는데도 외람되게 성상을 은혜를 입어 지위가 이 품에 이르렀으며 지금 또 승핍으로 대사원이 되어 항상 직무를 게으리한다는 꾸지람을 두려워하는데 성상의 하교가 여기에 이르시니 황공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직임은 언관이므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감히 스스로 잠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남들이 모두 신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아뢰었겠습니까? 요즘 신이 무인으로 이 극규가 서연에서 잘못 강론한 실수를 탄핵하였는데 문신인 대간 윤말손 최진하가 군기를 실수하여 그르친 죄를 규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제가 저들보다 능력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말하였겠습니까? 직무상 당연히 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말하였을 뿐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히 남들보다 모두 자기보다 용렬하게 여겨서 그것을 말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 문에도 능하고 무에도 능한 것이 정말로 경만한 자가 적기 때문에 말하였을 뿐이다 하고 이나여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최윤호가 대답하기를 신은 일찍이 김윤재와 함께 일했는데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동지사 신승선은 말하기를 만약 만포에 임명하였다면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쳐 임명할 수 없다 하였다. 승핍은 벼슬자리에 임명된 것을 겸사로 이르는 말이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0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0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허종이 전눈을 올려 사언하기를 지난번에 삼가 유서를 봤더니 신으로 하여금 본직에 유임토록 하시고 유서가 잇따라 이르러 신에게 대궐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셨으니 신 허종은 감격스러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천장이 멀리 반포되니 봄날과 함께 아름다움을 겨룰만 하고 성스러운 은혜가 치우치게 미치니 동명보다 더 깊습니다. 삼가 명을 받고서는 바로 놀랐으며 직무에 임하여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신은 천성이 본래 거칠고 나약하여 재질이 공량과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한 문장만 익히고 완미하였으므로 사장의 말료는 대략 익혔지만 경전은 너무너무 한가하게 공부하여 성리의 본원을 궁구하지 못하였고 과거에 급제하는 이름을 차지하려고 힘썼기 때문에 다른 재주를 익힐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재주가 많다는 칭찬이 없었고 본래 벼슬하에 양달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세조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즈음에 풍운 경회의 때를 만나 마음을 터놓고 한번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릇되게도 국사에 알아주는 덕을 입어 천광을 돌이켜 아래로 비추게 되어 갑자기 조정의 귀중한 반열에 옥의 티처럼 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상은 온대의 위에 남았고 이름은 죽백 속에 표기되었습니다. 늘 총사하심을 생각하면 다만 감모하며 비창함을 깨달을 뿐입니다. 삼가 주상 전하들을 만나니 공은 선일보다 뛰어나고 도덕은 전왕의 어떤 가서 일월같이 밝음을 드리워 조그만 선한 일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발탁하시고 건건과 같은 도량을 넓히시어 모든 만물로 하여금 모두 생성을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대에서 내린 언덕을 이어 좇으시고 특별히 대우하시는 은총을 곡진히 더하시어 두 번이나 추천을 받도록 하였지만 이름은 범증과 한신에 부끄러웠고 연달아 전형을 맡았으나 인물됨이 벼슬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늘 정속이 엎어질까 걱정하고 중한 녹을 받는 것을 부끄러움이 한 적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북루가 소란스러운 것을 인연한 나머지 또 보잘것없는 신에게 변방을 안정시키라는 임무를 위임하셨으나 돌아보건대 용렬하고 잣단 자질로서 어찌 근심하고 괴로워하시는 마음에 부응하겠습니까? 금성탕지가 안전한 것을 북쪽 관문의 방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고 풍진을 영원히 종속시키는 것을 감히 만리장성에 비교하니 우러러 아름다운 자애로움에 보답하지 못하고 다만 스스로 엎드려 견적하기만을 기다리는데 어찌 상권을 도모하시어 잔악한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 입게 하시고 삼고의 기한을 넘기게 하시어 1년 동안을 허락하심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성상의 편지가 만물의 빛을 비추시어 생기가 눈에 가득하며 성상께서 장려하심이 실정에 지나침으로 자신을 반성하건대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은총과 광명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고 조심스럽고 항공함은 한 사람의 마음에 간절합니다. 모기처럼 보잘것없는 자질로 어찌 산악같이 무거운 임무를 감당하겠습니까? 초기의 무리로도 우로의 은혜를 하는데 다만 견마의 정성으로 연곡을 삼하는 것이 더욱 깊어지니 정원의 바람은 주천에 이르지 않았고 자모의 마음은 늘 임금이 계신 대구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명령이 두 번이나 내림에 미쳐서 먼 곳에 있는 신에게 한 번 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구주가 멀지 않으니 규천광악의 꿈이 과연 진실이었으나 오운이 오래 막혔으니 쌍부로 날 수 없음은 한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외람되게 무도하는 바늘에 섞이게 하시니 우러러 보며 쌓인 회포에 위로가 될 듯합니다. 언에는 견딜 데가 없는데 글로 어찌 다 표현하겠습니까? 신이 삼가 노둔한 자질을 다하여 신성한 교화를 받들어 선양하고 농업과 양잠이 원건에서 풍성하기를 기다리며 검은구를 타고 시를 외는 소리가 변방에 두루 미칠 것을 바라니 연함 호두로 비록 기양 공적을 수립한 것은 없더라도 경구 완대로 오히려 은혜와 신의를 완성하는 것을 바라고자 합니다. 하였다. 풍운경회는 용이 풍운을 만나 세력을 얻듯이 영웅이 명군을 만나 기용되어 재능을 발휘하여 공명을 이름을 말한다. 죽백은 사기를 말한다. 정속은 역경 정괴 속에 소의 발이 부러져 여러 사람이 먹을 음식을 엎질러 버렸다라는 것고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재상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 이를 그르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금성탕지는 반비가 아주 견고한 성을 말한다. 삼고는 6달마다 행하는 관리의 고과를 3번 겪었다는 것이다. 연곡은 임금이 타는 수레이다. 임금을 지칭하기도 한다. 정원의 바람 주천에 이르지 않았고는 정원은 후원 때 반초의 봉호이다. 후환서 반초 열전에 보면 반초가 서역 일대를 정벌한 공으로 정원 후에 봉해지자 상소하여 중국 본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상소 중에 신은 감히 주천군에 이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단지 살아서 옥문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절이 있었다. 주천군은 장원으로부터 8,250리 떨어진 곳으로 극히 변방이며 옥문관은 장원으로부터 3,650리 떨어진 곳으로 가능하면 살아생전에 임금이 있는 곳 가까이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규천광악은 아주 미묘한 천상의 음악을 말한다. 오우는 오색의 아름다운 구름이다. 쌍부는 후한 왕교의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왕교는 현종 때 섭의 영이었는데 신술이 있었다. 즉 매월 상망이 되면
서편에서 조정으로 갔는데 황제가 그가 자주 오는 것을 보았으나 그가 타고 온 거마를 보지 못한 나머지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쉽게 몰래 지켜보게 하였더니 그가 올 때 한 쌍의 물오리가 동남쪽에서 날아오르므로 거물을 쳐서 잡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물오리가 아니고 곧 한 짝의 신발이었다. 그 신발은 일찍이 황제가 상서 관속들에게 내려준 것이었다고 한다. 후완서 왕교전에 보인다. 무도는 조정의 배하에 손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는 의지를 말한다. 연암 호두는 제비 비슷한 턱에 범 비슷한 머리, 곧 먼 나라에서 봉후가 되는 상을 말한다. 경구 완대는 가벼운 가죽 옷과 느슨한 띠를 말한다. 특이한 말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팔도반 남짓한 헌원성 동쪽 각성 북쪽에 나타났는데 서로의 거리가 일척 반쯤이었다. 자꾸 줄어드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구도인 헌원성 동쪽 각성 북쪽에 나타났는데 서로의 거리가 일척쯤이었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양계의 군량을 저축하는 조건을 알기를. 1. 양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사로이 저축한 미조와 황두를 모아 바치게 하여 경중의 군사로 오래 묵은 쌀과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의 군자인 조두와 바꿔 지급하게 하소서. 1. 사섬시에 저장되어 있는 면포를 매년 평안도 박천에서 서쪽의 여러 고을에다 1,000필, 영안도 홍원에서 북쪽의 여러 고을에 1,000필을 들여보내고 익숙한 조정의 관원을 파견하여 수령과 함께 단속하여 살피게 하고 쌀, 콩과 바고 바치게 하소서. 1. 영안도 홍원에서 북쪽과 평안도 박천에서 서쪽의 여러 고을에 살고 있는 여러 관사 노비의 공포는 군수가 두루 넉넉해지기를 기원하여 쌀을 대신 바치게 하소서. 1. 평안도 여러 고을의 전세는 관찰사로 하여금 멀리 가까운 것을 참작하여 강변으로 옮겨서 바치게 하소서하였다. 영도년 이상과 정부 호주에 의논하도록 명하니 심해 홍흥 2급의 노사신 윤호 2급규는 의논하기를. 제1조의 개인의 곡식을 받고 바치게 하는 일은 세조조에 시험삼아 시행하였는데 백성에게 배단이 있고 간사하게 속이는 것이 매우 많았으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제2조와 제3, 4조는 모두 아랜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세조조에 그것을 시행하였을 때 어떠한 배단이 있었는가 하자 심해 등이 아뢰기를. 수령이 들어는 관과 창고에 남은 곡식을 바치고 그 값을 받기도 하고 들어는 장사치들의 뇌물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들어는 권문세가 요청을 듣고 관에서 준비하여 바치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에 백성들에게 후하게 거두어들여서 그들을 침범하여 포학을 자행함으로 그 패단이 갔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관과 창고에 남은 곡식은 비록 1,000만 석이라 하더라도 회계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모두 수령들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물건이 된다. 국가에서 이것을 인연하여 더 증가시켜 기록하도록 한다면 어찌 군수의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법을 범하는 관리들을 엄히 징계하여 바꾸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무화관에 거둥하여 무신의 제주를 시험하게 하였는데 기사, 격구, 삼갑사를 하도록 하였다. 우등을 차지한 이세준 박원종에게 활과사를 내려주었다. 정병, 정은손이 자원하에 시제하였는데 관역을 마친 것이 이시이므로 임금이 병조로 하여금 겸사복에 임명하여 무사를 장려하게 하였다. 무령군 유자광이 무화관 앞의 활쏘는 장소가 좁다는 것으로 지역을 넓히고 관우를 다시 짓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6일 일민 첫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허종, 평안도 관찰사 유지에게 유시하기를. 양계는 방어가 가장 기묘한데
지금도 근데 군량이 넉넉지 못하다고 하니 군사와 말이 아무리 날쌔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해사로 하여금 군량을 비축하는 계책을 헤아리고 채우기를 힘쓰도록 하는 계획을 말하긴 하였으니 장차 대관을 파견해서 직접 감독하도록 할 것이다. 경은 그것을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7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종묘 제기 도감 당상 노사신 등이 제기를 다 만들었다고 아뢰자 전교하기를 대제 뒤에 충훈부에 잔치를 내려주고 아우러 공장들을 대접하도록 하라 하였다. 노사신 등이 아뢰기를 사직의 제기도 옛날 제도에 맞지 않으며 정결하지 않고 깨지거나 훼손된 것이 있으면 청건대 아울러 고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사직 제조로 하여금 그것을 감독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장순손이와 사례기를 전 경성판관 유경은 마땅히 내지의 수령으로 환차되어야 하는데 이조에서 상당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핑계대고 바로 경직에 임명하였으니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흥대군 노비가 10,000명을 밑도지 않는데 자벽을 들어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자벽은 부세에 비하면 무거운 것이 아닌데 가난한 백성들이 대신 그 폐를 받으니 작은 인이 아닙니다. 청근대 들어주지 마소서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7일 계묘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돈이와 사례기를 한 사람이 오랫동안 정주를 맡는 것은 불가하니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잘못된 일도 없는데 오랫동안 맡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극돈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마음속에 지녔던 것을 감히 아뢰겠습니다. 지난날 만포 천사를 임명할 적에 신은 본래 허혼의 마음과 행동거지를 몰랐고 다만 날래고 용맹스러우며 또 글도 이해한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지 오래지 않아 감히 의망하지 못하고 품지를 받들어 그를 임명하였습니다. 지금 허혼이 이렇게 큰 죄를 범하였으니 신은 감히 편안한 마음으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나도 허혼이 날쌔고 용맹스러우며 또 그를 이해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임명하였으니 그 심술이 이와 같이 간특한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경의 죄가 아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7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임승절을 순위대부 풍원 위로 한후를 승인한 사헌부 지평으로 변정을 가선대부 훈련은 도중으로 삼았다. 임승절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유지가 치게하기를 야인 김주성가 등 4명이 와서 말하기를 좌위의 고보 을치가 그의 형 고도 을치가 창주에서 죽었다는 것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며 또 여러 위의 야인들이 함께 의논해 우리의 채타민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하였는데 이 말을 비록 모두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의 꾀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절도사가 체임되는 때에 아마도 허술한들 하니 기성부사 홍맹손으로 하여금 포주 및 압록 등의 강변에 달려가게 하여 처치하면서 병고에 대비하게 하소서했는데 전교하기를 김주성가의 말은 되게 믿기가 어렵다. 채타민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려 한다는 말은 이치가 있는 듯하니 채타민을 보낼 때 구원병을 주어 뜻하지 않은 병고를 구제하도록 하라. 그리고 홍맹손은 보내지 말고 우후 평사로 하여금 가서 강변을 살피도록 하고 엄하게 방비를 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병조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비록 양맥이 이그려 하지만 가을의 풍년은 흉풍은 미리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백성들은 멀리 앞날을 염려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함부로 곡식을 허비하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다. 경들은 이러한 뜻을 알고 민간에 깨닫도록 타일러서 양맥을 많이 저축하게 하고 함부로 허비하여 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9일 을사 세번째 기사 사유관정 강계조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우리 국가는 지성으로 사대하여 대대로 공물 바치는 예를 닦으며 또 상력하는 관청을 설치하여 그 업을 익히게 하고 현직에 임명하였는데 근년에 와서 북경에 가는 사신이 신을 대우하기를 노예처럼 하며 사사로운 재물을 많이 주면서 저자에게 팔게 하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꾸짖고 욕을 하며 매질을 하니 그 배단이 한 가지가 아니므로 삼가 조목으로 아래에 진술을 합니다. 1. 큰 행차인 경우 품수 밖의 포자가 거의 100여 동에 이르며 다른 물건도 여기에 맞춥니다. 작은 행차인 경우라도 8, 90동에 밑돌지 않는데 이 같은 배로 중국의 물하와 받고 사라 능단을 바꾼다면 그만이겠으나 백철, 녹반의 경우에는 구하기가 가장 쉬우므로 녹반의 경우는 한 단의 포자로 바꾸는 것이 거의 50근에 이릅니다. 이것으로 계산하면 한 동의 배로 바꾸는 것이 10,000,000근에 이르는데 수송할 때 맞이하고 보내는 말은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의 말이 여러 마리의 말이 싣는 진바리를 겸하게 싣게 되니 험한 도로에 비록 건장한 말이라도 몇 리를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져 죽는 것이 반이나 됩니다. 해마다 이와 같으니 평안도의 주민들이 전지와 집을 모두 팔아서 말을 삼으로 가업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신의 자제라 칭하며 군관이라 칭하는 자는 진짜 자제나 군관이 아닙니다. 모두가 시정의 장사는 무리로 뇌물 바치기를 달게 여기면서 윗사람을 속이려고 결심하고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신병을 핑계대고 더러는 사변을 핑계대어 그 수를 더 차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노자를 대동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헛내하는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 그의 뇌물을 받고 이름을 속여 데리고 갑니다. 청컨대 지금 이후로는 군관은 한두 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노자는 헌부로 하여금 데리고 가는 것을 살피게 하소서. 1. 발마 공문을 성첩할 때 그 숫자를 거짓으로 늘리어 마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백철, 녹반같이 사사를 무역하는 물건은 거의 몇 천건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귀신이 수송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도 사람과 말의 고달픈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엄청난 패단이 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뒤로는 발마 공문을 만들 때 포자는 모두 몇 필이며 암호관사의 약자는 몇 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베껴서 장부에 비치도록 하고 서정건으로 하여금 북경에 도착하여 원래 정한 말의 수와 약재 근량을 고찰하여 진바리마다 서로 비교하게 하고 무게를 알아서 표시하며 만일 숫자 밖의 진바리가 있으면 엄중하게 처벌하여 욕심이 많은 무리들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정운에 하문하기를 북경에 가는 사신이 머나먼 험한 길에 만일 질병이 생기면 약시중을 들며 구류하는 것이 자제나 노복만한 이가 없기 때문에 함께 따라가도록 하였는데 지금 상수를 보니 거의 모두가 자제나 노자를 거느리고 가지 않고 흑리인을 많이 끌어들여 자기의 종이나 군관이라고 추천하여 데리고 가니 옳은 일인가? 그리고 소위에 이르기를 돌아올 때 마필을 많이 차지하여 온다고 하는데 그 발마 고문은 누가 만들어서 주는가? 하자 승지 등이 하르기를 식리인을 군관 노예 임양하여 데리고 가는 일은 통사에게 묻는다면 알 수 있습니다. 발마 공문은 중국에 있으면서 예부에 보고하여 받아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발마 공문에 대한 일은 이미 알았다. 상인들을 끌어서 데리고 간 인원을 통사를 불러 묻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정원에서 통사를 불러 물었는데 강계조 등이 말하기를 흑리인 고기지 진보숭은 윤보가 데리고 갔고 진백승은 한찬이 데리고 갔으며 박철사는 임계창이 데리고 갔고 나복종은 이병정이 데리고 갔으며 말동은 이장생의 손자 이진이 데리고 갔고 김모질이 검동은 이목이 데리고 갔습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이것은 오래되어 밝히기 어려운 일이니 추국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9일 을사 네번째 기사 이달에 전라도의 여도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5척 둘레가 1320척이었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1일 병호 첫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돈 참판 여자신 참의 윤민이와 사례기를
김주성가의 말을 진실로 지나치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변 사람들의 말로는 야인들이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10년 뒤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기한년에 서정한 대로 지금이 이미 10년이 되었으며 허혼이 또 변방의 현관을 만들고 동약사가 강변에다가 오막집을 짓고 살던 것을 쫓아버렸으니 피인들이 우리를 원망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깊이 사무쳤을 것입니다. 이제 또 두 번이나 침입하여 이익을 얻지 못했으니 생각한데 반드시 기회를 엿보아 다시 도발할 것입니다. 지금 성상의 하교에 의하여 구원할 사람 많이 보내어 뜻하지 않은 변고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탐을 하는 것은 반드시 깊이 잠입하여야 적의 변고를 알 수 있고 또 채탐하는 길도 모두 정로를 격려합니다. 그런데 초목이 무성하고 눈이 많이 쌓인 때에 적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이겠으나 만약 알아차리고서 자취를 찾는다면 틀림없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니 비록 한두 사람을 잠입시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알 터인데 하물며 무리를 지어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저들이 만약 알아차린다면 그 무리들을 불러 모아 남김없이 사로잡아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등이 어떻게 적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바야흐로 초목이 무성하고 강물이 깊어 피인들이 조석간에는 몰래 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변장에게 엄히 경계하여 기계를 정돈하게 하고 혹시 큰 적이 이런 것처럼 하여 사람을 높은 곳에 올라가 적의 정세를 정탐하도록 하고 채탐하는 것은 우선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후 평사가 변경을 순찰하는 일은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내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깊이 들어갔다가 적에게 사로잡히면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할 사람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경들의 계책을 들으니 그것도 훌륭한 계책이다. 정원에서는 병조에서 아랜 의도를 변장에게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로 252권 성종 22년 4월 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의제 절도사 오순에게 유시하기를 피인들이 기해년 서정 이후로 우리와 틈이 생겨 으르렁거리며 해칠해 간 것이 오래되었다. 거기에다 동력사가 강변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조정에서는 뒷나라의 폐단을 염려해 거절하고 따라주지 않았다. 그리고 몇 해 전에 변장이 공을 바라고서 알흥능 등 7사람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혼돈을 만든 것이 한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창조등지에서 노력질을 하려 침입하였다가 이익을 얻지 못하고 되돌아가 가서 분함이 오히려 마음에 쌓였을 것이니 김주성가가 말한 바 고 보울치 등이 군사 몇 명을 요청하여 자피선을 타고 강변 여느 곳에 농민과 채탐하는 사람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간다고 한 것이 정말 헛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채탐하지 않더라도 조만간에 적이 변경을 침범하리라는 것은 점을 쳐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더구나 피인들의 계략이 이와 같은데 단출하고 외롭게 채탐하는 사람을 깊이 들여보내어 마침내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참으로 염려할 만하다. 강 건너편인 경우는 한결같이 제한하여 요즘에는 채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으며 이쪽 편은 높은 산에 올라가 순찰하도록 하되 늘 적이 이런 것처럼 하여 우리의 군대를 정돈하여 우리의 농민을 보호하고 물이 얕은 강의 여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비하여 조정해서 지휘하여 주는 것을 번거롭지 않게 곡진히 조치를 더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우후 유승손 평사 최서에게 하서하기를 주성가가 알린 바 피인들이 군사를 요청하여 자피선을 타고 농민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는 말은 비록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의 이로써 헤아려보면 사실 헛된 말이 아니다. 강변에 적선이 와서 정박할 만하다고 의심되는 곳에는 빨리 달려가 방어하는 모든 일에 엄히 조치를 더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4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종묘에 나아가 하향 대제를 거행하였다. 선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4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백관의 할애를 받았다. 또 인정전에 나아가 음복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여러 집사들에게 인정된 나무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여섯 승지로 하여금 선의사를 위하여 어막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로 252권 성종 22년 4월 4일 기후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와 김극금 등이 차자를 올리기라. 삼가덕근대 요주음 제천정이 좁고 작다고 하여 장차 철거시키고 신축하면서 그 규모를 늘리고 크게 한다고 하는데 이 정자가 무슨 관계되는 바가 있어 급하게 고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신을 막기 위함이라면 이보다 앞서 사신이 온 것이 한 번이 아닌데도 그 부족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만약 거가를 세워두기 위함이라면 거마의 행자가 참으로 예사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 그 체제를 크고 사치스럽게 하여 보기 아름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덕의 누가 되고 후사에게 유관하는 조짐을 열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영선이 바야흐로 많으며 정자도 아직 단단한데 이 거사가 어쩔 수 없어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전에 이르기를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필이면 다시 지으려 하는가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빨리 이 역사를 정지하게 하소서니 어서 하기를. 지금 제천정을 신축하는 것이 어찌 유관하는 곳을 만들어 노나라 은공이 고기를 구경하던 일을 같이 답습하려고 함이겠는가? 다만 썩었기 때문에 고쳐지는 것이니 혹 수전을 하거나 관가하면서 머물려고 한다. 그리고 사신을 맞이하는 곳은 미리 손질하지 않을 수 없으니 중국을 높이는 뜻이다. 그런데 경들은 분별 없는 행동이라고 칭탁하면서 나의 마음을 잘못 헤아리고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하여 후사에게 사치스러운 조짐을 보인다는 것으로 말을 삼으니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아랫말을 쾌하게 따라 경악의 신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이겠다 하였다.